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하죠.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죠. 1기 예정 신고, 1기 확정 신고, 그리고 2기 예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법인 사업자는 그래서 분기별 신고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반기 신고를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1기 확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때만 신고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개인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일반 과세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간이가세자가 있는데, 이 간이가세자는 참고로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하는 사업자는 1번 법인 사업자와 2번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가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이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4월 18일인데요. 그럼 조금 있으면 4월 25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1기 부가세 1기 예정 신고 날짜예요. 거의 다가왔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1기 부가세 신고 1기 예정 신고가 4월 25일 안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역을 신고하는 거냐면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의 내역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기 마감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부가세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제가 적어본 겁니다.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이 뭡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매출이 일어났을 때 부가세 10%가 생기는데, 그걸 나중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미리 회사에 예수로 남겨놓는 거죠. 그게 자산이 아니라 부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여기 대변 계정에 부가세 예수금이 기록이 되었었겠죠.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10%씩 부가세 예수금이 차곡차곡 쌓여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대변에 부채 계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다. 자,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은 뭡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경비 처리를 하거나 원재료, 상품 등을 사왔을 때 그 10%만큼 우리가 부가세를 더 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될 돈으로 기존의 자산 계정으로 여기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거다. 부가세 예를 들면 70만 원 이렇게 쌓여 있었겠죠. 그걸 이제 마감을 해서 3월 31일에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려면 똑같은 계정을 반대 계정에 기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에 똑같이 70만 원을 기록하고, 부가세 예수금은 반대 계정, 반대 항목 차변에 100만 원을 똑같이 기록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차 평균의 원리는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고 이 숫자 금액의 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 계정에 뭔가를 하나 더 여기에 쏙 하고 적어줘야겠죠? 그럼 뭘 적느냐? 이렇게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미지급 세금으로 적기도 하는데, 저는 편의상 미지급금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70만 원을 뺀 만큼을 여기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넣어놓으면 요거는 세무서 앞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돈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3월 31일이니까 납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부채 계정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그럼 이게 4월 25일이 되면 그 안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3월 말일자의 대변으로 미지급금이 30만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4월 25일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그걸 차감해 줘야 되니까 반대 계정 차변에 미지급금 해서 떨어내고요. 그리고 반대 계정 대변에는 보통 통장으로 이체를 해줄 거니까 보통 예금 30만 원이 빠져나갔다라고 이렇게 대변으로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실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만약에 미지급금이 1원 단위가 있으면 그건 세무서에서 원단위 절사 처리를 해줍니다. 안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는 미지급금이 30만 1원이지만 실제로 납부는 30만 원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나머지 1원을 대변에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계정 과목은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이익이니까 자비익 계정 과목을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크게 마지막으로 한번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거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3월 31일에 분기 마감을 하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뭐 이렇게 총 금액 넣어놓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총 금액을 넣는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더 많았다면 대변에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미지급금 30만 원, 거래처는 세무서, 뭐 예를 들면 구로세무서, 뭐 혹은 뭐 동고양 세무서, 뭐 이런 식으로 거래처까지 걸고 미지급금 30만 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잔액을 넣어준다. 그리고 4월 25일에 만약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했다면 차변에 미지급금 30만 원에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3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완결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 개념이 있죠.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법인이나 사업자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매출보다 매입 금액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사업 초기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3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할 때 똑같아요. 차변에 그동안의 부가세 예수금을 넣어놓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넣어놓는다. 그런데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분기였다면 차변에 금액이 남겠죠? 그럼 이때 어떤 계정 과목을 넣어야 된다? 이때는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을 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전에 대변에 금액이 남으면 여기에는 미지급금을 넣고 반대로 차변에 금액이 나오면 그때는 미수금을 넣는다. 세무서로부터 받을 돈이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 4월 25일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당연히 돈이 이제 나중에 들어왔을 때 처리하면 되겠죠. 차변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수금을 반대 계정에 30만 원 넣어서 없애버린다.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3월 31일에 회계 처리는 마찬가지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70만 원, 대변에 예를 들면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 그런데 매출보다 매입이 많았기에 차변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부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계정 과목 미수금을 집어넣고 남은 금액을 적어놓는다.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받았을 때 환급받은 날짜에 차변에 보통 예금 30만 원 적어놓고 대변에 미수금을 적어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화면들 캡처를 떠놓고 한번 곰곰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커피를 한 잔씩 사드리고 싶지만 다 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좋은 영상 앞으로 계속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